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번 기각 판결은 처음에 4대4로 팽팽했고 한 명이 캐스팅 보트에 키를 쥐고 있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이미선 재판관입니다.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 3건 모두 5대4로 한 표 차이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라는 보도가 많은데 4대4였는데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70년생 재판관 중 막내가 기각 쪽에 표를 던져서 한 표 차이로 5대4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민주당 입장 궁금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입법권에 도전하며 법치에 어긋난 무리한 소송을 강행한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한동훈 장관을 겨눴습니다. 서지현 부대변인, 한동훈 책임론을 민주당에서 들고 나왔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경제도 어렵고 뭐 안보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 법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개인 자격으로 어떤 그 모법, 즉 검수완박도 아니죠. 검찰 수사 축소법인데 이 축소가 본인의 입장에서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걸 헌법재판소에 쟁의 소환을 하면서 그 모법을 핑계로 등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시행령으로 그 입법 취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 비용이라든지 우리 사회적 비용, 지금 또 이렇게 보면 그 주제 토론에 대한 이런 다양한 주제를 제외한 비용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책임져야 되고, 한동훈 장관이 매번 하신 얘기는 매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사법부에 가서 말씀하시라고 하셨는데, 사법부에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당신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법의 위헌조차 제기할 자격조차가 안 된다고 명확하게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이죠. 예.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파면하거나 한동훈 장관 사퇴해야 된다, 한동훈 장관 파면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했는데, 민주당에서 말하는 책임은 파면이나 사퇴입니까? 파면이든 책임이든 혹은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수사에 대한 형평성을 되돌아보면서 더 노력하겠다 정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명민 최고위원님, 한동훈 장관 파면시키거나 사퇴하라라는 민주당의 요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시종일관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고리로 엮어서 정치 공세를 취한다라는 생각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냈던 이 권한쟁의 심판 등에 대한 내용들 얼마든지 판단의 여지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헌재에 대한 좀 무리한 결정 아니냐라고 하는 입장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의 결정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모를까, 여기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좀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얼마 전에는 이 한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내용을 들고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 등을 꺼내들었던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안을 처리시키면서 대한민국 행정부의 기능들을 사실상 무력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방식의 일들을 과거 문재인 정권으로 돌려서 생각하게 된다면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했던 내용들 등 실질적인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탄핵 사유들이 차고도 넘치게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아니 그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부동산 정책들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국민 전체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어떻습니까? 이런 심각하고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본인들에 대한 책임들은 이야기하지 않은 채 뭔가 여기에 대한 정치적 고리가 나왔을 때 이 내용을 바탕으로 과도할 정도의 비난을 섞어내는 것, 국민적 동의 얻기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 문제가 있는 점들에 대한 지적들에 좀 합리적인 비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좌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장관 사퇴해라. 박홍원 대표도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뭐 정치적 공세일 수 있죠. 정치적 공세는 뭐 야권이 갈 수 있는 무기니까 뭐 그런 정도, 이번 결과에 대해서 일정 정도 한동훈 장관도 책임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다면 뭐 그런 공세에 대해서는 그냥 받고 가는 것이다. 예. 그렇다고 해서 현재 우리 대통령께서 뭐 한동훈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을 것 같지도 않고, 조금 더 한동훈 장관도 이참에 너무 과하게 공세적인 입장에서 조금 더 진중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럼 한동훈 장관은 어떤 입장을 냈을까요?
헌재 결정 직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위헌,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5분의 그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5분의 재판관들 의견대로 검수완박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한 점에 대해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서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재현. 네, 2가지 문제 제기하고 싶은데 절차상 중대한 문제는 아니다, 경미하다. 그러니까 위장 탈당은 아니고 좀 꼼수 탈당 정도는 용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가 세법도 얘기를 하면 탈세라기보단 절세라는 얘기 자체가 법의 테두리 사이에서 있던 부분인데 법은 지켰는데 말씀드렸지만 100% 민주적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지금 선거제도 얘기했듯이 2년, 3년 전에 돌아가 보면 우리 위성정당 했지 않습니까? 그때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인데 이분이 한 달 전에 당을 만들고 시민당, 우리 민주당으로 와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5월 달에 제명을 시킵니다. 그리고 시대전환을 가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잣대로 조정훈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와 법적 절차 해석은 다를 수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장관께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그러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훌륭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또 국회의원 나오려고 뭐 사퇴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지 마시고 국회의원에 대한 욕심 버리고 남은 기간 윤석열 대통령 임기 기간 함께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역할, 중립적 의무, 국민의힘의 출신의 법무부 장관 아닙니다.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임기 마지막까지 장관으로 남아있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 헌재는 한동훈 장관이 청구 자격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 대목 살펴보시죠. 재판관 5대4 의견 각하, 수사 소추권 직접 행사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 없다. 검찰 수사 소추권 헌법에 근거 없다. 김광삼 변호사님, 한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라는 건데 설명 좀 해주시죠. 근데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접 기소하지 않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이제 권한에 관한 쟁의를 구분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소추나 수사에 관한 권한 자체가 없으니까 예.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도 헌법재판소 내에 논란이 있었어요. 5명은 그런 권한이 없다 이렇게 치운 거고 나머지 4명은 권한이 있다. 그래서 충분히 헌법재판소에 이 쟁의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이게 아주 첨예하게 이것도 대립이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 생각인데 소추 권한은 없죠. 소추 권한은 없지만 그런 소추를 지휘하잖아요. 그리고 수사와 관련해서도 수사는 직접 하지 않지만 법률상 구체적 수사는 지휘는 못해도 그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지휘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수사지휘 권한은 있다고 봐야지 않는가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소추가 됐건 수사가 됐건 어느 한쪽에 있어서 권한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 판단을 해주는 게 맞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검수완박법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서 헌법 법률 위반인지 여부를 할지 아니면 경찰은 이제 고발을 한 사람이 이의 신청할 수 없다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검수완박법이 제일 중요한 것은 검수완박법이 유언이냐 아니냐 그에 관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회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으로 한 거예요. 단지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 한 부분에 대해서만 심의와 표결권을 침해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만 판단을 하고 검수완박법이 유언이냐 아니냐는 아예 판단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청구 자격이 없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는 어떤 국회가 됐건 정부가 됐건 입법 절차랄지 행정 절차에 있어서 헌법이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걸 지적을 해야 하는 거죠. 만약 이번에 그 민영배의 유장 탈당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만약에 인용이 돼버렸으면요. 국회가 다음부터는 유장탈당 절대 못합니다. 쪼개기 절대 못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국회가 앞으로 법 절차를 준수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헌법재판소가 좀 포기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패널들의 개인적인 견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